가등기는요, 자 봐요. 지금 또 우리가 가등기하고 본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등기의 종류에서 아까 다 했는데 두 가지를 안 했어요. 하나는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가등기하고 본등기를 설명을 안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가등기를 설명을 해요. 아까 우리 가등기는 잠깐 설명했었죠. 그것을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요 부기등기하고 주등기를 먼저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이렇게 있죠. 울구를 봐. 울구는 뭐죠? 소유권 빼고 나머지죠. 소유권 빼고. 그러니까요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 같은 것을 할 때 울구에다 하는 거죠. 자, 울구에다요 여기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이걸 독립번호죠. 독립번호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주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번호를 붙여. 1번, 2번, 3번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요 A가 저당권이에요. B가요 전세권이에요. 그럼 C가 지상권이에요. 그럼 이게요 1번, 2번, 3번이에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이것을 독립번호 주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A가 자기가 채권이 1억이고요 전세금이 1억이란 말이죠. 이 1억 원에 가지고 있는 이 저당권을요 A가 팔고 싶어, 넘기고 싶어. 왜? 자기는 지금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돈은 10개월 뒤에 돈을 받기로 했단 말이죠. 지금 자기는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런데요 돈이라고는 빌려준 돈밖에 없는데 이 빌려준 돈은 10개월 뒤에 받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저당권을 팔아야죠.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을요 이 A라는 사람이 팔고 싶어. 근데 저당권을 팔았더니 4번이 돼. 4번이. 그럼 내가요 가만히 있으면 1번인데 팔아버리면 4번이 된다. 그러면 누가 살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죠. 아무도. 4번짜리 사서 뭐예요? 1번은 몰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1번의 것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1번은 무슨 느낌이란 주등기죠? 1 이렇게. 여기서 의로 읽어. 여기 1 이렇게. 의의 1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앞에 1을 뭐라 한다? 이 1을 주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3번 뒤에 있지만 1번이다 말이에요. 1번. 1번을 내가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의의 1을 뭐라 한다? 이것을 부기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기등기. 이걸 부기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D는요 1번의 등기 D 이렇게 돼 있지만 D 저당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록 3번 뒤에 있지만 4번이 아니고 이건 몇 번이다? 1번이다 이 말이죠. 1번. 그래서 여기 부기등기라 아까 말했죠.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무슨 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 여기서 주등기가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래서 부기등기도 1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3-1이 돼 있죠. 3-1. 그러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 말이죠. 여기다 바로 밑에요. 여기다 바로 밑에 3, 1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2 있죠. 이 사람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무슨 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 그럼 만약에 어떻게 해서 주등기가 말소가 됐어. 말소 1번이 없어지죠. 그러면 부기등기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부기등기는 무슨 등기에 따라다니는 것이다? 주등기를 따라다니는 거니까 주등기가 없어지니까 부기등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등기부에 보면 이제 1-1 그걸 다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읽는다? 근데 나는 뭐 등기법 선생이 아니니까요 그냥 1-1이라고 읽어. 그냥. 알겠죠? 3-1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읽는다? 1, 3, 1 이렇게 읽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주등기, 부기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는 무슨 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주등기는 어떤 번호를 붙인다? 독립번호를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좀 이해됐나요?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가등기를 봐봐. 여기 봐봐. 이 등기를 만나 등기를 이것을 종국등기. 종국등기 이것을 본등기라고 얘기해. 이 가가 먼저 가는요. 가는 여기서 미리 예비적으로 이 말이죠. 예비적으로 이렇게 미리 예비적으로 나중에 진짜 등기라고 해서 미리 예비적으로 뭘 했다? 찜을 했다 이 말. 찜해놨다 이 말. 이걸 가라고 그래. 가. 미리 예비적으로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이게 등기인데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찜해놨다 이 말이죠. 얘기했죠?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이 갑의 것이고 을하고요 10억짜리 건물인데요 계약금으로 1억이요 중도금으로 3억이요 나머지 6억이 지금 잔금으로 남았는데요 을이 4억 원의 돈을 갑한테 줬는데요 아직 미등기죠. 그럼 우리나라는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요
미등기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잔금을 지급해도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잔금을 지급했는데요, 만약에 잔금을 지급했죠. 그런데 갑이 만약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또 병한테 팔아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요, 여기 1번 이렇게요, 갑이죠. 갑인데요, 여기 2번이요, 이걸 순이죠, 순위번호.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2번을요 붙잡고 싶어. 그럼 여기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가등기, 이월지는. 근데 가등기는 진짜 등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본등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진짜 등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진짜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되고, 이 사람은 2월 1일 2번을 찜해놔. 그 순위, 2번의 순위를 보존한다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본등기 청구권을 해야 돼. 이 본등기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 그래서 10년 안에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10년 안에. 그런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있어도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요, 이 갑은요 이것을 3번 병한테 팔 수 있어. 4월 1일.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소유자가 돼. 4월 1일이요. 가등기가 있어도 왜? 이건 등기가 아니니까.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봐봐. 가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은 처분할 권한,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고, 병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등기 받을 수 있으니까. 등기 받았잖아요. 가등기가 있어도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은요,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보니까 여기에 가등기가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고? 병이라고. 병이 현재 소유자라고. 알겠죠? 그런데 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몇 년 안에 해야 된다고? 10년 안에. 근데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10년이 지나면 가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가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이 가등기 말소는 누가 한다? 갑이 한다, 병이 한다? 누가 말소한다? 갑이 한 것이 아니고 병이 한다, 이 말이죠. 왜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니까? 병이 현재 소유자잖아요. 갑은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병이 말소를 청구해. 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무슨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고, 알겠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제3자 병이 말소를 청구한다,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은요, 우리가 가등기를 아까 등기라고 했어, 아니라고 그랬어? 가등기는 등기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니까요, 여기 봐봐.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가등기인 상태에서 이 등기가 아무리 무효라고 할지라도, 후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가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해서 가등기 하죠? 본등기라고 해서. 근데 본등기를 금지한다. 그럼 가등기를 왜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등기 금지 가처분 할 수가 없다, 이 말. 가등기에 기해서는, 가등기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뭐는 된다? 뭐는 된다?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에 대해서. 왜? 가등기도 등기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가처분. 자, 문제 여기서 잠깐요.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돈에 관한 것은 다 가압류예요. 알겠죠? 친구한테 뭐 돈을 빌려줬다거나, 공사대금 받을 때 있거나, 매매대금 받을 게 있거나, 돈 안 주죠? 돈 안 주면 무조건 다 뭘 한다?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돈 빼고는 뭘 한다? 가처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요, 우리 보면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 지금 운전해. 택시 운전하죠. 또 술이 취한 친구가 술만 취하면 얘는 운전하려고 그래. 그럼 술이 취했으니까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운전을 못하게 하면 운전 금지, 처분 가압류로 해야 돼, 가처분을 해야 돼? 여러분요, 운전하는 것은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처분한다니까요. 가처분. 여러분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민법이 못해. 그러면 민법 선생님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와서 강의하고 있어. 시끄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죠. 강의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뭐를 해야 돼? 가처분한다. 가처분. 가처분. 우리 또 학원생들 보면요, 유독 또 학원생 그 학습 분위기도 꼭 해년마다 꼭 한 명이 있어. 공부하는데 학습 분위기 흐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학원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입 금지? 가처분이라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돈에 관해서 뭐고? 가압류. 돈 빼고 나머지는 뭐고? 가처분. 이런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쭉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을 뽑는 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있겠죠? 그럼 부정투표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우리 당의 후보로서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압류한다, 가처분한다. 가처분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래서요, 여기 봐봐. 이 가등기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말고 있어라. 가압류 또는요 가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이 가등기를 가만히 가지고 있어라.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는 있다고. 근데 가등기를 가지고 할 수는 없어. 왜? 가등기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이 말이죠. 가등기에 대해서 이 말이죠. 이 가등기 가만히 가지고 있어. 이렇게 너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 가처분 할 수 있다니까.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가등기에 있어. 내가 가등기권자인데 너 등기 말소해줘. 나 가등기권자인데 내가 너의 것을 가처분한다.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가등기를 가지고는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그러면 안 돼. 가등기에 대해서 그건 되는데. 그렇다고 해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 사람이요, 이 을이 진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을이요,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본 등기를 해야죠. 언제? 10월 1일 날 본 등기를 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 그럼 우리가 소유자는 일물 일권, 소유자는 몇 명이 돼야 되죠? 한 명이죠. 그럼 소유자 지금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한 명은 빠져야 돼. 이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순서예요. 순서. 아까 우리 등기는 손이가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누가 지금 먼저 등기했어? 누가 먼저 등기했어? 여기는 병이 먼저 등기한 것처럼, 이건 10월 1일이고 이건 4월 1일이니까 병이 먼저 등기한 것처럼 보이죠? 순서를 따질 때는 본등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순위. 그래서 여기요, 순위는 소급한다. 순위는 소급한다. 순위는 언제죠? 2월 1일. 여기는 언제? 4월 1일. 누가 더 빨라? 2월 1일 빠르죠? 그러니까 병등기는 10월 1일 날 등기관이 직권으로 직접 말소를 해서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그래서 그럼요, 소유자는 한 명만 있어야 되니까 갑자기 소유자가 2명 됐잖아요. 한 명을 없애야죠. 그럼 어떻게 없앴느냐? 가등기 날짜하고 병등기 날짜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빨라? 가등기가 빠르죠? 그래서 병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본등기를 하죠? 그럼 후등기를 말소를 해. 문제는 그러면 본등기를 누구한테 본등기 해달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병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본등기는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런 봐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순이라고 얘기하잖아. 순위는 1번 다음에 몇 번이죠? 2번 다음에 3번이죠. 3번 다음에 몇 번? 없으니까 대답 못해요? 3번 다음에 몇 번? 4번이죠. 4번.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알면 공부 다 된 거예요. 1번 다음에 2번이라며, 2번 다음에 3번이라며. 근데 봐봐, 가등기만 되어 있으면 진짜 등기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진짜 등기가 몇 번이죠? 2번이죠. 그럼 2번에 몇 번 다음에 2번이죠? 1번 다음에 2번이니까 본등기는 1번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2번이 되는 거 아니에요? 1번한테 다음에 2번. 알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1번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 봐봐. 1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가등기만 돼 있으면 이 사람을 가등기 권리자라고 하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가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 의무자. 이 사람 의무자, 이 사람 권리자. 그 다음에 이 병을 뭐란다? 이 병을 갑이 그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이 사람을 한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한다? 양도인이라고 얘기해. 양도인,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 번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할 것인가? 번등기는 가등기 권리자한테 청구한다. 아니, 가등기 의무자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 양도인, 양수인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표현을 할 때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갑한테 청구한다. 그러면 갑을병이 있으면 갑한테 청구. 그럼 맞겠죠. 갑을병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청구하냐? 갑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갑을 뭐라 한다? 가등기 의무자죠. 왜? 이 사람이 가등기권자니까. 가등기 의무자잖아요.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죠? 병을 샀으니까 양수인이죠. 갑을 뭐라 한다? 양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양도인. 그래서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가등기 의무자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여러분요, 또 가등기도 번등기를 하지 않고 이 가등기를 넘기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넘긴다고 했죠? 아까 어떻게 넘긴다?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 여기 2번이죠? 2-1, 2의 1. 그래서 이것을요, 정한테 이렇게 넘겨, 가등기를. 그래서 가등기로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등기에서? 부기등기. 왜? 2번 순서를 넘겨야 돼. 그럼 한번 봐봐. 얘는 3번 뒤에 있어도 몇 번이다? 2번이죠? 그러니까 번등기를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1번한테 갑에게 청구한다. 갑을 누구로 간다? 양도인. 갑을 누구로 한다? 가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에게 번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비록 몇 번 뒤에 있어도 3번 뒤에 있어도 몇 번이니까? 2번이니까 1번한테 청구해. 만약에 내가 가등기가 8번이야. 8번이면 누구한테 번등기를 청구한다? 7번한테 청구하죠. 바로 위에. 8번은 7번 다음에 8번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만약에 5번이다 그러면 몇 번한테 청구해? 그러니까 여러분 천재라고요. 알겠죠? 4번한테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4번은 뭐라 한다? 가등기 의무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양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지금도 가등기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혼동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여기 아마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하면은, 이 사람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갑하고 을하고 계약해서 1번 이렇게 갑이잖아요. 2번요, 을이 가등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2월 1일 날 가등기를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요, 3번으로 을이 등기란 거예요. 등기를 증의를 받은 거예요. 원래 여기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요, 갑이 그냥 을한테요, 너 그냥 공짜로 가져. 해가지고 여기요, 5월 1일 날 이렇게 증의를 딱 해준 거예요. 그럼 을이 이제 등기를 가져왔잖아요. 여기서 문제요, 을은 가등기에게서 번등기를 원래는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이미 번등기를 청구해도 을이 소유자니까 이 번등기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미 이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을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자, 그걸 왜 그런가 설명을 해. 여러분요, 만약에 울고가 있다면 울고가 저당권이 있어. A가 저당권. 이 저당권이 3월 1일 날 저당권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갑이요, 을이요, 가등기에서 여기요, 10월 1일 날 번등기를 하죠. 번등기를 10월 1일 하면은 언제부터 소유자다? 10월 1일부터. 번등기 시부터 소유자. 항상 이게 중요해. 번등기 시부터 소유자고 순위만 가등기로 넘어가. 항상 이걸 바꿔. 순위는 번등기 시부터, 소유권은 가등기 시부터. 그럼 큰일 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죠. 그러니까 번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물권 변동이 돼. 순위는 언제가?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해. 가등기 순위가. 그러니까요, 여기요 봐봐요. 이 사람이 10월 1일 날 등기를 하잖아요. 10월 1일 날 등기하게 되면 2월 1일부터 을이 소유자잖아요. 그런데요, 2월 1일 이하에 있는 모든 등기는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저당권은 언제 있죠? 3월 1일이니까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어떤 이유로 등기를 차지하게 되면은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는 소멸한다고 해봐. 소멸한다 그러면 이제는 번등기 못 하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2월 1일이죠. 순서가 2번인데 이번에 몇 번이 됐어? 3번으로 돼버렸죠. 5월 1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요, 울구에는 저당권이 3월 1일 날 돼 있잖아요.
내가 원래 가등기에 있을 때는 이 집에 저당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다른 이유로 등기를 넘겨받으니까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그럼 나는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나는요 저당권이 있는 집을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기어 손해요? 손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가등기 할 때 저당권이 없었죠. 그러니까 본등기 할 때도 저당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내가 등기를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여전히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 그런데 근데 이 등기할 때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은요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없어지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해 당사자가 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혼동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알겠죠? 자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여러분요 우리는 등기를 어디다 등기하죠? 등기를 어디다 해요? 등기. 등기는 어디다 등기한다? 먼저요 점유권 한다 안 한다? 점유권 등기 안 해요. 어디다 등기한다?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 등기 안 해요. 법정당 보니까 권리질권, 권리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에는요 임차권이 등기해요. 임차권, 임차권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하고요. 부동산 양도담보 이런 경우로 우리는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다 등기해요. 그런데요 이 등기하는 것은 다 뭐 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임차권 있죠? 임차권. 임차권도 임차권의 설정, 이정, 변경, 소멸 이것도 가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등기하는 것은 다 가등기할 수 있어. 그리고 등기는 뭐로 등기하냐? 점유권하고 유치권 빼고는 다 등기를 해. 그러니까 소유권도 다 등기하죠. 임차권도 등기한단 말이야. 채권인데 임차권도 등기를 해. 그래서 할 수 있다. 자 그럼 봐봐. 자 2번은요 2번은 아직 우리가 지금 안 배웠는데 지금 그냥 설명을 간단히 해요. 여러분 가등기는 뭐죠? 가등기는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죠. 뭐를 해야 소유권이요? 나중에 무슨 등기를 해야?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있죠. 자 여러분요 정지조건부는 뭐냐? 정지조건부는 이런 말이에요. 오늘 현재가 2월 1일이고요 5월 1일이 장래예요. 오늘 뭐라 하냐? 오늘요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너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 5월 1일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차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여러분 정지조건 배웠죠? 정지조건? 그러면 합격하면 차 사주고 지금은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죠. 그러니까 정지조건 현재 뭐가 있어 없어? 없어. 나중에 뭐를 해야? 합격을 하면은 차를 사준다 이 말이죠. 이게 정지조건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가등기하고 정지조건은 구조가 똑같이 생겼네. XO, XO.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면 정지조건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말인데 그림으로 보면 간단해요. 여러분요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은요 현재 이 사람 소유자다 아니다?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 나중에 등기해야 소유자죠. XO 똑같죠 구조가.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에는 뭐 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다. 정지조건에 뭐 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다? 정지조건부에 가등기할 수 있다.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물권 청구권 안 돼. 채권적 청구권 현재 소유자가 아니어야 되니까. 구조가 똑같잖아요. 구조가. 알겠죠? 구조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자 4번은요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이 말이죠. 아까 말했죠. 본등기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죠? 증여로서 등기를 격려받았다. 그래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써요 거기.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했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요 5번 가등기를 하려면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가등기를 하려면 보존할 유효한 청구권이 뭐를 해야 돼? 존재를 해야 돼. 그건 뭐 당연하죠. 알겠죠? 그래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3번. 자 266번 1번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가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됐죠? 제3자가 병이죠? 봐봐. 매수인이 을이고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매수인은 을은 누구한테 번등기를 청구해야죠? 누구한테? 여러분 지금 이 말의 뜻이 뭐 이 말의 뜻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어렵다니까요. 이 말의 뜻이 이거 그리면 되죠. 1번 갑이죠. 2번이 을이죠. 을이 가등기가 돼 있죠. 3번이요 병이죠. 이렇게 병 돼 있죠. 을이 번등기 청구하면 갑한테 청구해 병한테 청구해? 갑에게. 갑을 누구로 한다? 가등기 의무자. 다른 말로 누구다? 양도인이죠. 그래서 제3자를 상대로 그러면 안 돼. 제3자는 병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써요 여기다가 양도인 또는 가등기 의무자. 양도인 또는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1번 틀렸어요. 2번요 번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가등기 권리, 가등기 이러면 아까 몇 번 얘기했어? 아무리 가등기는 진짜 등기가 아니다? 아니죠. 아무리 무효인 등기가 있다가 할지라도 가등기를 가지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소 안 돼. 가등기권자는 말소를 청구 못해. 3번 가등기가 있더라도 그에 관한 뭐가 없는 한? 번등기가 없는 한. 번등기가 없는 한. 번등기가 없죠? 번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 의무자인 소유권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가등기가 있어도 봐봐.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죠.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한테 처분해. 언제까지요? 본등기 하기 전까지. 여러분요 또 나오네. 또 나와서 불법 말소. 이런 불법 말소란 말이 있다. 가등기가 불법 말소돼 있어. 그러면 가등기를 소멸한다 안 한다? 여러분 다시 가등기가 불법 말소돼 있어. 가등기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자 이제 봐. 여기 이제 이건 시험에 지금 우리 시험에는 자주 나온 거야. 다른 시험에는 아주 잘 나와. 여기요 등기가 불법 말소되죠? 불법 말소가 된다. 그러면 어때요?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불법 말소되면. 왜요? 왜 안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요. 그러면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 불법 말소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해. 소유자에게. 말소 당시 소유자.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지금부터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군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군지. 자 가등기는 세 가지로 나누죠. 봐봐. 1번 갑이죠. 갑이고요. 2번 이렇게 가등기죠. 가등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1번 갑이죠. 자 2번요. 을이 가등기죠. 그 다음에 3번요. 3번 이렇게 병이 있어. 자 그 다음에 4번 세 번째는요. 1번 이렇게 갑이죠. 2번 이렇게 을이 가등기죠.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봐. 여기 갑하고 을이죠. 갑하고 을이죠. 이렇게 돼서 이 상태에서 불법 말소. 이 상태에서 불법 말소가 됐어. 그럼 말소 회복을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을 청구할 때 상대방은 누구다? 누구를 상대로 말소 회복을 청구한다? 상대방은 갑한테. 왜?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가등기가 말소돼. 이 상태에서 말소가 됐어.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죠? 상대방은 누구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한다? 아니 병이잖아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병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말소가 됐으니까 병한테 청구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말소가 됐어. 말소가 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요. 1번 말소되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렇게 됐어. 병으로. 그럼 여기서 상대방은 누구죠? 갑이죠. 갑인데요.
갑인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병이죠. 그래서 병은 승낙을 해줘야 돼요. 승낙. 그러니까 병은요, 가등기가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와도 필요 없어. 가등기가 회복이 되려면 몇 번으로 회복이 돼야 되죠? 2번으로. 그러니까 2번이니까 이 사람이 2번으로 3번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낙을 해야 돼. 승낙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잊지 말고, 넋놓고 잊지 말고 봐봐. 여기 보면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면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여기가 갑에서 병으로 간 상태에서 말소가 됐죠. 그건 누구한테? 병에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말소되고 나서 다시 제3자한테 말소되고 나서, 그럼 말소될 때는 누가 소유자였다? 갑. 그래서 갑한테 청구하고, 병은 승낙을 해줘야 되고. 안 해주죠. 승낙 안 해주면 소송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요. 5번 한번 보죠. 4번.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가등기 권리자는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서,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자, 번등기는요, 무슨 등기? 가등기 소문에 따르나 물권 변동 줄고,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는다 써. 물권 변동 시기 줄 것이고, 번등기 시부터. 너무너무 중요해. 시험이 잘 나와. 번등기 시부터 이렇게. 번등기 시부터 이렇게. 자, 227번 한번 볼까요? 227번. 자, 1번. 물권 변동 시점 중에 언제다? 번등기 시점 줄 것이고, 가등기 시점 줄고, 가등기 시점에다 써. 순위가 소급. 이렇게. 순위가 소급해. 2번. 가등기의 기한 번등기. 이러면 가등기의 기한 줄거 봐. 가등기로는 뭐든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서 번등기 절차를 금지하는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틀렸어. 가등기의 기한 그러면 안 돼. 뭐는 되고 옆줄거 써면 끝에다가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에 대해 이건데,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에 대해서 그거는 돼. 근데 가등기의 기한 이 말은 가등기를 가지고 이 말이죠. 가등기는 아무런 권리가 없죠. 효력이 없죠. 그래서 안 돼. 자, 3번은요. 우리 아까 뭐라 했죠? 가등기에서 번등기가 되죠. 봐봐. 번등기가 되죠. 그러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뭐라 한다?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그래. 중간 처분의 등기를 뭐라 한다?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그래. 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 그래서 무효로 된다 줄 것이고, 무효로 된다 이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한 번 했었는데, 그럼요, 가등기도 무슨 등기로 넘길 수 있다고 그랬죠?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가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등기도 부기등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5번은요. X토지에 대하여 갑의 가등기 후에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의 등기가 가등기 후니까 갑의 가등기가 먼저요. 그리고 이제 이 을의 등기는 가등기 후의 등기죠. 그럼 나중에 가등기에서 번등기 하죠? 번등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등기 이하의 등기는 다 직권 말소라고 그랬죠? 그 직권 말소를 누가 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말이죠. 누가? 등기관이. 번등기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됐나요? 오케이.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228번 마지막인가요? 하나 더 있어요. 자,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지금 봐봐요. 여기 갑의 토지, 갑의 여기에요. 지금 을이요. 을이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가등기 을이요. 자, 1번. 을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말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고.
만약에 을이 가등기에서 번등기 하죠? 번등기 하면 언제부터 소유권이 들어간다? 언제부터? 번등기 시부터. 번등기를 격려한 때부터.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말 여기가 지금 안 되어 있네요. 번등기를 격려한 때부터 써. 거기다가 여기다 뭐라 쓴다? 가등기 시 X. 가등기 시 절대 안 돼. 번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자가 돼. 번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자가 돼. 자, 3번은요. 가등기가 있으면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 이러면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가등기는 진짜 등기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런 추정력이 없어. 추정된다 그러면 안 돼. 가등기는 아무런 추정력이 없어. 그래서 가등기는 아무런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는 아무런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무슨 말인지 됐죠?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여러분요, 문제요, 죄송한데요, 잠깐 앞에 211번 한번 봐봐. 211번에 5번 한번 봐봐. 잠깐 한번 봐봐. 211번 우리 아까 안 했었어. 나중에 와서 본다고 안 했단 말이죠. 여러분 211번에 5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가등기에는 가등기에 대한 적법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이 말이 바로 뭐냐? 봐봐. 이 말을 짧게 쓰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다고. 법률 관계가 뭐죠? 법률 관계는 계약이 있다고 추정된 것이 아니고, 왜? 가등기는 거짓말 등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가등기에는 적법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같은 의미다 이 말이죠. 이거 여러분요, 우리 문제할 때 안 풀었죠? 그래서 그렇게. 자, 5번은요 4번 을의 가등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다. 자, 여기 봐 이제. 자, 그럼요,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 말이죠. 압류, 가압류. 이 말소 기준 권리, 이것보다 선순위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임차권하고, 그다음에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가등기는 경매가 돼도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가 돼. 인수가 돼. 여기 경락인이에요. 경락인 있죠? 경락인에게 인수가 된다. 인수 이렇게. 그런데요, 말소 기준권보다 후순위요. 저당권보다 후순위 전세권이나 또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이나, 그다음에 가등기는 뭐가 된다? 말소가 돼. 말소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말소 경매가 할 때 우리 지금 토요일날 보면 경매 강의하고 있어. 알겠죠? 그런데 그 경매 강의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집이 경매가 됐을 때 나는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냐? 등기부를 본단 말이야. 등기부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압류나 가압류가 언제 있나를 먼저 찾아야 돼. 이놈이 언제 됐는지. 그리고 내 전세권은 언제냐, 이거보다 빠르냐 더 늦냐 아니면 전세가. 만약에 전세가 더 늦죠?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한다? 이거 이하는 무조건 다 없어져 버려. 소멸한단 말이야. 무조건 다 소멸해 버려. 그러니까요, 전세권이요, 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전세권은 보호를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집을 구하더라도 내가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 내 앞에 저당권이 있으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 알겠죠? 그러면 들어도 돼, 안 돼? 돼. 그걸 선순위. 이것은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경매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인수주의라고 그래. 여기는 없어지니까 소멸주의라고 그래. 소재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가등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다잖아요. 없다는 말은 누가 1순위다? 가등기가 1순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등기는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되지. 매각이란 말은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 소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다? 인수된다. 누구한테? 경락인에게 인수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 됐네. 지금 잘 봐봐. 어떻게 돼 있나 잘 봐봐. 갑의 소유권은 갑의 병한테, 병이 양도받아서 병이, 그러고 나서요 을명의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1번 갑하고 2번 을이 가등기인데 여기서 3번 병으로 갔다가, 알겠죠?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말소 회복을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 갑한테, 병한테? 지금 현재 소유자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병한테 청구한다고.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누구한테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다시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 이렇게 됐죠? 이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강의를 들은 강의 문제 푸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문제를 푸는 것이 나름대로 이해하는 대로 훨씬 더 편해. 알겠죠? 정답 몇 번? 뭐 안전이에요 여러분요? 보니까 인생 포기하고 보고 있는데 한번 봐봐. 마지막이죠? 229번. 여러분 이거 다 끝나고요, 혼동 있죠? 혼동까지 다음 주에 아마 끝날 거예요. 끝나면은 모의고사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49번까지 240, 왜냐면 이건 이제 진도본 모의고사라고 그래가지고요, 앞에 여러분이요 294번부터요 249번까지 그러면 50문제 가까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 풀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계속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서 문제 보면서 답이 몇 번인지, 지금은 이제 답 그대로 낼 거예요. 5문제 정도요 골라가지고. 그래도 무조건 암기하면 암기가 잘 안 돼. 막상 이렇게 보면 되지만 문제를 딱 5문제를요 이렇게 딱 내놓으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도 보고 암기도 해야 되니까 어떤 것이 정답이 될지 그걸 진도별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혼동까지 딱 끝나면은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시험 안 보면 여러분요 진도가 뭐죠? 실력 향상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공지했죠? 오케이. 자, 오늘부터 잠자면 안 되겠죠? 자, 229번은요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된 후. 자, 이거 봐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1번 갑에서요, 2번 누가 앞으로, 2번 을 앞으로 뭐가 되고 가등기가 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당일에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시 병 명의로 매매로 소유권이 있게 3번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죠. 1, 2, 3 이렇게요. 1번 을이 무슨 등기한다? 여기서 을이 본등기하죠. 그럼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한테 본등기를 청구하고, 그러면 병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가 되죠. 그래서 을이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은요 언제 소유권 취한다? 을은 우리 아까 본등기하면 물권 변동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가등기 시는 뭐다? 순위는 가등기 시부터. 알겠죠? 그럼 소유권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이 가등기 시로 소급된다 그러면 안 돼. 가등기 시로 소급이다 이 말은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등기에서 순서는 가등기로 간다. 그런데 소유권 언제부터다? 본등기 시부터다. 아시겠죠? 2번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병등기. 이런 병등기가 원인 무효이죠. 봐봐, 아까 무효라고 할지라도 가등기로는 절대로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에게서 말소가 안 돼. 그래서 을이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로는 안 돼.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알겠죠? 자, 3번 을이 가등기에 기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권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걸린다.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4번은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그 가등, 이건 좀 이따 보고 5번부터 봐.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을이 본등기 하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본등기는 갑을 누구로 한다 써? 갑을 뭐라고 불러? 두 가지로 부른다고 그랬어. 뭐라고 불러? 양도인, 또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또는 뭐라고 부른다? 양도인. 그러니까 양도인인 갑에게, 가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청구하고,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 여러분, 그러고 나서 문제요. 문제 거기 보면은 몇 번이죠? 가등기요. 가등기 보면은 가등기 한 장 넘겨. 한 장 넘겨서 여러분 4번을 봐. 4번.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약간 여러분요, 약간 이 4번은 왜 그래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어. 우리가 동시행 항변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페이지요. 114페이지 4번. 맨 위에 11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은 해설 있죠. 해설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보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가등기를 말소한다 그랬어. 봐봐.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 다 끝났으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죠. 나는 아침도 안 먹었어 아직까지. 그냥 배고프다 하지 말고 봐.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 안 먹어요. 알겠죠? 자, 갑하고 을하고. 그러니까요, 졸면 안 되겠죠? 여기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하죠? 을한테 등기를 주죠. 등기 서류를 주죠. 등기 서류. 을은 갑한테 뭐 주죠? 잔금을 주죠. 등기 서류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에 뭘 해야 돼? 이행. 동시에 이행해.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요, 우리 중개업소에 가잖아요. 그럼 내가 잔금을 주면은 여기서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같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주고받는다고 그래. 그걸 동시에 이행한다고 그래. 동시에 이행한다. 됐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여기 이 사람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계약 2월 1일 계약하면서 1억을 주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 계약하면서 2억을 줬어. 2억이요. 그 다음에 잔금은요, 4월 1일 잔금은 7억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10억인데요. 그러면 이게 이 3억을 주면서 갑이 을한테 가등기를 해줬어. 가등기를 해줬다면 갑은 을한테 가등기를 해주면서 을은 갑한테 3억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둘이요, 그냥 이 계약 없는 걸로 했어. 없는 것으로 하면서 뭐라 했냐? 우리가 가등기를 무조건 말소해주면 안 되죠. 잔금 주면 뭐 3억, 내가 준 3억 주면은 가등기 말소해줄게 이랬단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것을 뭐란다? 가등기를 말소해주는 대가로 3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동시에 이행을 한다. 너는 가등기 말소해, 나는 3억 줄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소한다고 약정에는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를 이용한다 그건 아니에요. 담보 가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가 저당권하고 똑같아. 담보 가등기다 써봐. 가로 열고 닫고 저당권 등기와 유사라고 써. 담보 가등기에다가 뭐라 쓴다? 저당권과 유사라고 써. 저당권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은데, 아니 매매 대금을 받으면서 가등기를 말소한다 이렇게 했죠. 이 말은 써. 거기다가 이 약정, 이것은 써. 대금 반환과 가등기 말소가, 대금 반환과 가등기 말소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동시 이행 관계. 그러니까 가등기는 말소해주면 돈 줄게, 돈 주면 가등기 말소해줄게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말이지, 이 말이 나 다시 저당권 잡을래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담보가등기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는 원래의 법적 성질이 저당권하고 유사해. 그러니까 여기요, 담보가등기 그러면 여러분 말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는 뭐라고 이해를 해라? 저당권이라고 이해해라 이 말이죠. 아니 계약을 해지하면서 내 돈 돌려주면 등기 말소해 줄게 그랬더니, 그 말은 매매 대금을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한 거와 똑같다.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아니고, 너 내 돈 받아간 거 3억 돌려줘, 그러면 내가 동시에 저 가등기 말소해 줄게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 돈 가져와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도 가등기 말소해 줄게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에 이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런 뭐냐면 가등기가 라는 것이다. 봐봐. 여러분요, 오늘 물론 어려운 것을 많이 했는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려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보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요 첫 시간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약간 지금
열이 났는데 하다 보니까 열이 내려가가지고요. 녹화가 안 됐다 해서 약간,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요, 186조하고 187조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따요 야간반에서 녹화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고요, 이 186조, 187조를 봤었죠?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뭘 봤냐? 등기 청구권을 봤죠. 그 다음에 원래는 여러분요, 등기 청구권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채권하고 우리가 공부를, 물권법을 다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물권은 뭐고 채권이 뭐다 잠깐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해를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예요. 이 가등기를 봤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좀만 있으면 여기요, 중간생략 등기하고 등기 추행력 두 개만 보면 되는데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은 언제 볼 것이냐, 우리가 목요일날 또 강의가 있잖아요. 목요일날 강의 있으니까 이 등기법을 일단 끝내고 본 강의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목요일날요, 원래 지금 여기 우리 강의가 오늘 어디까지 나갔어야 되냐면요, 점유권까지 다 나갔어야 되는데요, 아무튼요, 여러분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가 아니죠, 목요일날 중간생략 등기하고 등기 추행력을 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점유권하고 소유권을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기를 빨리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물권을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등기법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등기법 공부를 못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86조와 187조는요, 그럼 이따요 야간반에서요 찍어서요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